공룡이 과연 존재하였을까요? 사실 논란이 있어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리얼 사이언스가 제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공룡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룡뼈부터 가보겠습니다. 공룡이 죽어 뼈만 남으면 그 뼈가 남아하여 지하 안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와 공룡뼈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대단합니다. 지상에서는 개미나 청소동물들이 공룡 뼈를 처리하겠죠. 그렇게 했어도 남아있는 공룡뼈는 공기 속의 세균에 의해 길어야 10년에서 20년 안에 분해가 완료됩니다. 어떻게 공룡뼈가 지하 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 전에 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까요? 공룡뼈가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아닌데 땅속 깊은 안반으로 가기 전에 다 썩어 없어지겠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발견된 공룡뼈는 왜 이렇게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겁니까? 뼈가 오래되면 단단한 돌로 변한답니까? 처음 듣는군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뼈는 일종의 콘크리트입니다. 공룡뼈의 성분을 분석하면 석회석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공룡의 뼈라고 인정할 만한 뼈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석입니다. 화석은 공룡의 죽은 뼈가 물이 있는 바닷물로 이동해 모양이 만들어진 후에 그 뼈 위에 퇴적층이 쌓이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논리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하기 전에 뼈는 산화돼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뼈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공룡 모양이 생긴 공간은 퇴적물로 메꿔지겠죠. 화석은 존재할 수 없으며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화석은 조작이 워낙 쉬워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지만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연대 측정법과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두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요.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측정법은 존재하지 않는 측정법입니다. 화석 이외의 유물이나 예술품 등의 진위를 따질 때 사용되는 측정법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측정법입니다. 화면에 빨간색 양성자와 녹색 중성자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중성자가 떨어져 나가 개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개수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거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방송을 할 것이니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공룡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공룡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깐 반대로 공룡이 없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가 그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의 대표주자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높이는 10에서 12m 이고요. 체중은 5에서 7톤 나갑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공룡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공룡의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공룡은 하나같이 불구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라노는 직립보행이 아닌 거의 90도 가까이 굽어 있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두 다리는 전체 체중을 지탱해주지 않고 꼬리와 엉덩이 부분만 지탱해주고 있어 수톤의 체중이 나가는 배와 가슴, 머리는 척추로 버티어야 합니다. 척추에는 엄청난 무리가 가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는 하루를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하기 위해 앞으로 달릴 때의 체중은 앞으로 쏠려 곧바로 자빠질 것이 너무 뻔합니다. 또 티라노는 한번 넘어지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대로 인생 끝입니다.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신체 구조입니다. 다음은 스피노사우루스로서 크기는 17m이고 체중은 10톤이 되겠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티라노보다 더 심각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만 팔이 그나마 길어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천만 다행입니다. 튼튼한 두 다리는 엉덩이와 꼬리에만 지탱을 해주고요. 척추는 배, 가슴, 목, 머리를 지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척추에 상당한 무리가 가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구조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뛰면 바로 자빠지는 신체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랩터나 딜로포사우루스 등 두 발 달린 초식이나 육식 공룡들은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네 발 달린 공룡의 신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케라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 달린 공룡도 역시나 치명적인 불구의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다는 심각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짧은 앞다리에 수톤의 체중이 몰리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조차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뛰게 되면 체중은 앞다리로 쏠리게 되어 무게중심을 잃게 되고 곧바로 자빠지게 됩니다. 이 또한 생존이 불가능한 신체 구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토사우루스도 앞다리가 짧은 치명적인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요. 긴 목은 목의 무게가 다리로 가질 않아 목뼈에 심각한 무리를 주고 있으며 긴 꼬리 역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존이 불가능한 신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토사우루스를 기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과 뒷다리가 수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껍고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목의 하중은 직립보행에 가까운 앞다리에 전달되며 뒷다리에도 이상적으로 몸무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동물들은 거의가 다리가 수평하며 이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진 반면에 공룡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거나 신비감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을 뿐이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익룡 등 날아다니는 공룡들도 너무 크기가 커서 사실상 비행이 불가능한 공룡들입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일부 익룡들은 겨우겨우 비행을 할 줄 모르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가 어려워서 먹이 사냥이 힘드므로 대부분 생존이 어려워 보입니다. 익룡은 신비감을 주기 위해 박쥐를 모델로 설계를 하였고 박쥐는 뒷다리에 날개가 붙어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비행 자세로서 주먹만한 아주 작은 신체에 적합한 비행 구조이지 몸집이 큰 공룡에는 적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몸집이 큰 익룡은 날지 못하며 비교적 크기가 작은 익룡이라 할지라도 빠른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수룡 역시 대부분 몸집이 너무 커서 빠른 수영이 불가능하여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고래나 고래상어 같은 것은 몸집이 커서 느리지만 대신 새우나 플라크톤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느려도 상관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수룡은 이빨이 날카로운 것을 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냥을 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 본다면 몸집이 너무 커서 빠른 수영이 불가능해 보이고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신체 구조도 아닙니다.
대부분 수룡들은 몸집이 너무 커서 빠른 수영이 불가능하여 사냥을 못해 굶어 죽기 딱 좋은 신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이 실제 존재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룡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공룡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